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모든 연령별 대표팀을 거친 엘리트 출신 수비수로서 현대 축구의 흐름에 걸맞는 빌드업 능력과 멀티 능력을 겸비한 한국 축구의 미래를 불렸던, 하지만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국가대표팀에서 영구 퇴출된 한 선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장현수. 1991년생으로 포지션은 수비 전 지역을 소화하는 멀티 자원입니다. 어릴 때부터 재능이 남달랐던 장현수는 경희고등학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경희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부터 청소년 대표팀에 차출되기 시작하면서 일찌감치 재능을 인정받았고, 그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2010년 국내 최고의 대학리그 팀인 연세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장현수는 1학년 때부터 연세대학교의 주전 수비수로 활약했고, 2010 시즌 청소년 대표팀과 소속팀으로 가면서 14경기 한 골을 기록 팀의 수도권 A관역 우승을 이끌어냅니다. 연세대학교는 유리그 왕중왕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죠. 대표팀에서도 2010 AFC U19 챔피언십에 출전해 팀의 4강행에 공헌했으며 2011 FIFA U20 월드컵에서도 주전으로 출장하면서 그야말로 동연령대에선 최고의 선수로 손꼽혔습니다. 2011 시즌에는 U20 대표팀뿐만 아니라 U23 올림픽 대표팀에 부름을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유리그에선 5경기밖에 나오지 못했고, 연세대학교는 장현수의 부재 때문인지 몰라도 권역 2위로 우승에는 실패합니다. 아무튼 각종 청소년 대표팀 경기와 올림픽 대표팀 경기를 소화하던 장현수의 기량은 이미 대학리그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결국 2012년 J리그의 FC 도쿄에 입단하면서 프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FC 도쿄에 입단한 장현수는 21살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FC 도쿄에서 준주전급 대우를 받았고, 2012 시즌 전반기 6경기에 출전, 꾸준히 경기력을 끌어올리면서 런던 올림픽에 데뷔했습니다. 당시 대표팀 주축 수비수였던 홍정호가 부상으로 낙마한 상황에서 장현수는 그의 대안으로 낙점되었었죠. 하지만 2012년 7월 올림픽이 단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그의 런던행은 무산되었고, 장현수의 자리는 김기희가 대체하게 되죠. 2012년 9월 말에 부상에서 회복한 장현수는 소속팀에서 안정적인 기량을 선보였고, 잔여 경기에서 주전으로 도약하면서 14경기 2골로 시즌을 마무리합니다. 2013 시즌 한층 더 성장한 장현수는 팀의 완전한 주전으로 올라섰고, 필요시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하는 멀티성을 보여주면서 26경기 출전, 팀은 이전 시즌보다 더 발전된 8위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전도 유망한 젊은 센터백 장현수의 성장은 당연히 국가대표팀에서도 그를 부르게 만들었고, 2013년 6월 이란과의 최종 예선에서 최강희 감독은 장현수를 데뷔시키기에 이릅니다. 2014 시즌에는 29억 원이라는 이적료와 고액의 연봉을 제시한 광저우 프리의 제의를 받아 중국 리그에 입성했습니다. J리그보다 수준이 다소 낮은 중국 리그였기에 장현수는 당연히 팀의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올림픽 대표 시절 동료였던 박정호도 같이 이적했기에 무리 없이 적응했죠. 하지만 장현수는 김영권, 홍정호, 황석호, 곽태희에게 밀려 월드컵 대표팀에 승선하지 못했고, 중국 리그에서 23경기 한 골로 리그 3위에 기여하면서 AFC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4 아시안게임에서는 올림픽 대표팀의 수비의 핵으로 활약하면서 대표팀의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달성해내면서 새 역사를 써냈습니다. 2015년 장현수는 슈틸리케 감독하에 AFC 아시안컵 본선 엔트리에 성선했고,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오가면서 적절히 활약하면서 자신의 첫 메이저 대회를 나름대로 준수하게 마칩니다. 2015 동아시안컵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축 선수로서 대회 우승 및 MVP를 석권해냈으며, 소속팀 광저우 브리에서도 발가락 골절로 인해 초반 경기들 못 나오긴 했으나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으로 오가면서 팀의 핵심 자원으로서 16경기를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이미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면제 혜택을 받은 상태였지만 리우 올림픽 대표팀에 합류해 주장으로서 상당히 안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소속팀에서도 꾸준한 출장으로 24경기 출전 1골을 기록했고, 25세의 장현수는 AFC U19 챔피언십 출전, FIFA U20 월드컵 출전, 아시안게임 출전, AFC 아시안컵 출전, 올림픽 출전, 프로에서 100경기 이상 출전, A매치 30경기 이상 출전, 그야말로 연령별 모든 메이저 대회를 모두 다 경험했고, 나이에 비해 A매치와 프로 무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경기 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성장해 나가면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수비수로서 지목될 만한 선수였습니다. 장현수의 최대 장점은 수비수로서 볼을 잘 찬다는 것이 가장 컸고, 현대 축구에서 수비수들에게 요구되는 빌드업 능력에 있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러한 뛰어난 발밑 능력은 수비형 미드필더 포지션도 소화할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포 리베로 형태의 움직임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은 장현수를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게다가 멀티 포지션에도 능하다는 것은 부상 등으로 선수들이 이탈했을 때 땜빵으로 활용하기도 용이했죠. 무엇보다도 수비수에게 가장 중요한 노련함을 쌓기 위한 많은 경기 경험과 메이저 대회 경험은 나이에 비해 굉장히 많은 선수였기 때문에 정말 엘리트 선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중국 슈퍼리그의 규정이 바뀌면서 장현수의 운명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투자에 비해 발전 없는 노답 개막장 성적을 거두는 중국 대표팀의 상황 때문에 자국 선수를 키우기 위해
외국인 선수 출전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여버렸고 아시안 쿼터 제도까지 폐지를 해버리면서 장현수의 입지는 순식간에 급변해버리고 맙니다. 당시 광저우에는 헤나티뉴, 자하비, 푸니오르 우르소, 아포스톨로스 지아누 등 공격수 또는 미드필더 선수들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제공했고 장현수는 2017 시즌 전반기 한 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그의 경기 감각은 급격히 떨어져 갔습니다. 떨어지는 경기 감각은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때마침 등장한 중국화 논란 때문에 김영권, 홍정호, 김기희 등과 함께 엄청난 까인 공세를 당하게 됩니다. 실제 경기력도 3월 중국전 패배와 6월 카타르전 패배에서의 안 좋은 경기력이 여론을 더욱 안 좋게 만들게 됩니다. 결국 장현수는 2017년 여름 경기 출전을 위해 FC 도쿄로 이적하면서 친정팀에 돌아왔고 2017 시즌 후반기 11경기에 출전하면서 다시 경기 감각을 어느 정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10월 러시아전 2대4 패배, 모로코전 1대3 패배, 그리고 12월 동아시안컵에서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큰 실수를 연거푸 터뜨리면서 장현수의 수비수로서의 수비력이 의심받기 시작했고 2018년 자메이카전, 북아일랜드전, 그리고 폴란드전까지 많은 실점을 하면서 자신의 빌드업 능력과 커버 능력은 분명 장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수비 능력과 1대1 맨마킹 능력, 그리고 계속해서 저지르는 실책 등 수비수로서의 검증이 물음표인 상태에서 2018 월드컵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 월드컵 장현수는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을 경악시키는 최악의 플레이들을 보이면서 비난을 피하지 못했고 거의 낙인이 찍혀버리면서 대회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후 2018년 11월 자신에게 가해진 비난이 더욱 거세지는 사건이 터지고 말죠.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던 장현수는 모교에서 행했던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 및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장현수에게 벌금과 국가대표 자격, 영구 박탈 등 중징계를 내리면서 국가대표 장현수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국가대표팀을 떠난 장현수 선수의 근황은 어떻게 될까요? 2018 시즌 도쿄의 주장으로서 24경기 2골, 소속팀에서는 여전히 확고한 입지와 활약을 펼쳤지만 중징계를 받은 뒤부턴 도쿄에서의 분위기도 애매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장현수에 대한 말이 많고 분위기도 어수선한 데다 주장이라는 자리가 팀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지에 있어서도 좋지 않았죠. 결국 2019 시즌 장현수는 FC 도쿄의 주장직을 박탈당했고 2019 시즌 전반기 13경기를 소화한 뒤 2019년 여름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의 알힐랄로 이적하게 됩니다. 알힐랄은 세바스티안 지오빈코, 바페티미 고민스, 시리아 국가대표 공격수인 오마르 카르빈, 페루 국대 윙어이자 벤피카 출신인 안드레 카리오, 포르투 출신 미드필더 칼로스 에드와르도, 콜롬비아 국가대표 구스타보 쿠에야르 등 전력 자체는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FC 도쿄에서 알힐랄로 이적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선수로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도전이었습니다. 어쨌든 FC 도쿄에서는 팀이 중위권에 불과했기 때문에 아무런 우승 트로피를 따내지 못했었는데 2019년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알힐랄은 우라와 레즈를 도합 3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 우승으로 장현수의 알힐랄은 피파 클럽 월드컵에도 출전하는 등 장현수는 이전보다 큰 무대에서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프로코리아 사상 첫 우승이었기 때문에 더욱 값진 우승이었습니다. 또한 소속팀 알힐랄은 2019-2020 시즌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장현수는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리그 우승까지 추가하는 영예를 안았고 팀의 확고한 주전으로서 시즌 23경기에 출전해 맹활약하는 등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국가대표와의 인연이 끝난 장현수 선수는 소속팀에 집중하게 되면서 클럽에서는 좋은 경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탄네로를 걸어왔던 초엘리트 선수의 마지막은 정말 많은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그의 남은 선수 생활은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